2교시는 자 누구냐? 교육과정 담당자와 시간표와 학교일지 담당자 여러 사람이 복합적으로 있는데 그중에 핵심은 교육과정입니다. 왜 교육과정을 핵심이라고 말하냐? 나머지는 다 수습할 수 있어요. 교육과정을 잘못하면요. 성적 처리부터 생활기록부에 등록되는 모든 게 다 틀려져요. 그래서 이 교육과정 현재 등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 내용이에요. 혹시 여기 교육과정 담당 선생님이 연수를 들으시면 좋지만 아닌 경우 있어요. 그러면 최소한 이 부분 연수 내용을 잘 전달해서 반드시 우리 학교 편제표, 교과목 군이 어디고 이게 무슨 과목인데 어떻게 성적 처리가 돼야 되는지를 확인하도록 안내를 그렇게 여러 차례 하는데요. 이 틀린 게 언제 발견되냐 하면 성적 처리가 완료되는 학기 말에 발견되더라고요. 왜 학기 말에 발견되냐? 성적 처리했는데 이거 5단계 아닌데 5단계로 됐어요. 3단계인데 5단계로 됐어요. 성적 처리 나온 거 성적을 보고 선생님들이 왜 이거는 ABCD 성차 등급이 없을까요? 원래 없는 과목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내야 되는데 안 낸 과목들이 있어요. 이건 뭘 잘못했냐? 교육과정 편제 등록을 잘못하면 성적 처리가 자동으로 연동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고 초창기에는 이걸 수작업으로 일일이 학교에서 하다 보니까 오류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요즘은 나이스의 편제만 잘 등록하면 성적 처리 방법이 자동으로 등록됩니다. 그래서 편제를 잘 하시도록 꼭 안내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와 관련된 거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요만큼 설명드렸어요. 신학년도 환경 설정, 기준연도 기준연도 학기 어떻게 설정해야 되는지 말씀드렸죠. 입학, 진급, 반편성. 이게 안 돼 있어도 교육과정은 지금 바로 등록하실 수 있어요. 기준 신학년도 환경만 설정돼 있으면 입학 진급 안 됐는데요. 네, 교육과정은 지금 바로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권한만 있다면. 그래서 여기 교육과정 편성과 담임, 과목 개설, 학사 일정, 동아리 요게 돼 있으면 나이스가 굴러가요. 나이스가 굴러간다는 건 담임선생님들이 나이스에 누가 기록을 하거나 출결을 하거나 시간표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설정하는 과정입니다. 자, 이어서 거기에 연수물에 지금 첫 번째 기준연도 학기 좀 전과 다름이 없죠. 진급 처리할 때처럼 교무학년도 2021학년도, 수업학년도 2022학년도 둘 다 2022학년도 1학기로 돼 있어도 입력하는데 아무 문제는 없어요. 자, 2학기 요 밑에 화면은 2학기 작업할 때입니다. 2학기 작업을 1학기 말에 미리 시간표 작업을 하고 싶다. 그럴 때 이렇게 놓고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생활기록부는 1학기 걸 넣고 있으면서도 2학기 교육과정 시간표 작업들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뒤에 이제 교육과정을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안내사항이 나오는데 첫 번째 공동교육과정 클러스터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클러스터가 있는 학교 해당이 되고요. 근데 클러스터의 범위가 거점형으로 본교 학생만 하는 경우도 있지만 타과 학생과 같이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 교육과정 편제가 예를 들어 다른데 본교 학생만 하면 별 문제가 없는데 타교 학생과 같이 할 때 성적 처리하는 방법이 달라질 수도 있고 같아질 수도 있어요. 물론 그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부서에서는 이미 수차례 안내된 거라 알고 있어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클러스터를 운영하는 과목이 동일 교과 동일 과목이에요. 본교 아이들과. 그런데 단위수가 다르면 동일 교과 동일 과목으로 클러스터를 우리 학교 애들도 하고 딴 학교 아이들인데 단위수가 다르면 그냥 교육과정 편제에서 해당 과목을 등록하면 돼요. 단위수가 다르니까 여러 개를 등록해도 2단위짜리, 3단위짜리, 우리 학교 2단위짜리, 딴 학교 3단위짜리, 운영 클러스터 3단위짜리 전혀 관계가 없어요. 이게 보통 학교예요. 그런데 이런 아주 보통 이런 경우는 많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 공동교육과정 과목은 좀 특수한 과목을 하거든요. 학교에 없는 거. 공동교육과정 과목이면서 단위수가 같아요. 올해 특성화고등학교부터 1학년 학점 들어가서 단위수 자리에 학점이 가끔 나옵니다. 일반계 고등학교는 그냥 단위수 생각하시면 돼요. 동일 과목이면서 클러스터 운영이 학점까지 같을 때 그럼 우리 학교 애들과 섞이죠. 그럴 때 학기를 분리한다. 자, 어떤 학기를 분리하냐. 화면이 그 다음 왔는데 여기 보면 여름학기라는 생전 써보지 않은 거, 겨울학기라는 걸 써서 클러스터 애들을 여기다 등록하라는 거. 우리 학교 것과 다르게. 언제요? 네, 항상 등록하라는 게 아니에요. 동일 교과목이 우리 학교 애들도 있고 클러스터 애들도 있는데 단위수까지 같아요. 그럴 경우에는 여기 여름학기, 겨울학기에 등록해야 되고 타 학교에서 온 아이들은 그 타 학교에서도 위탁학생 성적 전송받기 위해서는 계절학기를 등록해야 전송받을 수 있다. 이걸 그 학교에도 안내를 하셔야 돼요. 자, 이건 클러스터를 운영하는 분들께 안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그 계절학기 색상 예시 화면이 연수자료에 이렇게 있어요. 이게 없는 학교도 있어요. 그런 클러스터 과목이 없으면 이거 없어도 된다는 얘기고 있을 때는 1학기, 2학기, 여름학기를 넣으시면 그 클러스터 과목은 사실은 학년과 구분이 없어요. 2학년이 있든 1학년이 있든. 근데 본교 아이들이 그 과목이 있는 학년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없는 학교는 해당 없습니다. 그 다음 자, 기준정보, 반정보, 지금 학교정보, 기준연도 학기를 만들었죠. 그럼 2022학년도 작업을 하려면 2022학년도 반이 학교정보가 필요해요. 그럴 때 여기 1, 2, 3학년을 1차 일반, 우리는 일반계고 지금 여기 연수받으러 들어오신 분들 일반계고고 혹시 특성화고 선생님들이 있다면 거기에 맞춰서 이 밑에 본인의 학교 유형을 선택해서 학년별로 등록을 해주셔야 돼요. 우리 일반고고 작년에도 우리 학교 있었어. 그러면 사실은 이거 등록하는 거 안 하고요. 저 같은 경우 여기 일괄복사 기능을 쓰라고 해요. 작년도에 있는 1학년 학급, 2학년 학급, 3학년 학급을 그거 언제 하나하나 15개 반, 저희 13개, 15개인데 어떻게 등록해요? 일괄복사를 하면 작년 학급이 그대로 복사돼요. 1학년 1반부터 1학년 13반까지. 2학년 1반부터 15반까지. 올해 2학년이 2학급이 줄었어요. 그러면 만들어진 15개 반 중에 가서 클릭해서 삭제하시면 돼요. 14, 15반을. 개별로 등록할 땐 일일이 등록하고 여기에다가 1학년 1반 여기 조심하세요. 반 코드는 2자리고요. 반은 1자리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나이스 매뉴얼에 나와 있습니다. 반 성적 코드가 반 코드와 동일하게 들어갑니다. 나이스 매뉴얼 보시고 만들어주시면 돼요. 이걸 잘 못 만들겠다. 그럼 작년에 게 이상 없다면 제가 말씀드렸죠. 일괄 복사하면 작년 거 몽땅 복사가 돼요. 그러면 그거 불러다가 불필요한 거 삭제하시면 돼요. 일괄 삭제 기능은 없어요. 자, 일괄 복사 기능으로 복사하실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일괄 삭제 기능은 없지만 한두 개 불러다 삭제하는 건 쉽기 때문에 복사에다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복사할 수 없는 데가 있어요. 어디냐? 신설학교. 이전 학년도 반정보가 없어요. 그러면 복사 못하고 일일이 등록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여기는 빠르게 넘어갈 건데요. 학교 교육과정 업무 담당자는 교육과정 등록부터 편제, 이수단위 수정까지 또는 수강학생 편성까지를 교육과정부에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수강학생 편성까지도 여기 지금 안 들어있지만 그 다음에 학교일지 담당자 기존과 하나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직원 현황부터 학교일지 승인해서 만드는 것까지 모두 기존과 동일하게 담당자가 하고요. 시간표 가장 큰 덩어리지만 바뀐 건 없습니다. 강의실 등록부터 자 수준별 이동 수업 학사 일정 여기 개설 과목 등록 이 부분에서 수강학생 편성은 또 교육과정부에서 선택 과목이 아이들마다 이동 수업 있는 게 복잡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수업계가 하지 않고 보통 교육과정부에서 많이 해줍니다. 수강학생 등록까지. 뭐 지구과학이 몇 반에 누가 있고 몇 반에 누가 있는가 일일이 맞춰주는 경우 있습니다. 나머지는 기존과 동일하게 수업계 선생님이 관리하시는 거고요. 그걸 그림으로 예쁘게 해놓은 게 업무 흐름도라고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하시면 되고 선생님들이 모두 이 업무를 다 맡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담당자들께 이런 순서대로 확인하고 하세요. 하고 전달해 주시고 그걸 잘 모르겠다 하시면 여기 매뉴얼 이 연수 자료에는 그 내용이 조금밖에 안 나와 있지만 나이스 매뉴얼의 해당 페이지를 인쇄를 해서 드리시면 돼요. 자 혹시 늦게 들어오신 분 있을까 봐 다시 한번 안내 드립니다. 어디를 안내 드리냐 나이스 매뉴얼은 업무 포털 화면에서 여기 나이스 자료실로 아까 제가 연수물을 안내를 드렸죠. 여기 학년 초 연수 자료 87번 누르면 여기 연수 자료도 들어있고요. 설문조사 만족도 조사하는 거 설문조사하는 것도 들어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우리가 필요한 건 여기 사용자 매뉴얼이 있어요. 사용자 매뉴얼에서 여기 보시면 2021학년도 매뉴얼과 크게 지금 많이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고등학교 나이스 업무 매뉴얼 1번, 2번 자료를 다운받아 놓고 해당 업무 담당자에게 그 파트만 출력해서 드리면 되고 학교에 매뉴얼이 한 3, 4권씩 가 있어요. 그거 버리지 마시고 연도 지났다고 버리지 마세요. 거의 내용이 동일한 게 많기 때문에 올해도 간다고 하지만 5월에 나가요. 그 전에 굵직굵직한 업무를 하시는 뭐 예를 들어 수업계, 성적 처리 담당자 이런 분들한테는 그 파트 매뉴얼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시고 혹시 작년에 게 이사하는 과정에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매뉴얼을 다운받아서 해당 파트를 보시면 훨씬 자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다시 연수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2015 개정교육과정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교과와 창의적 체험 활동으로 나누고 교과는 보통교과와 전문교과, 보통교과는 이러이러하다, 전문교과 원투는 이러이러하다, 창체는 이런 게 있다. 총론입니다. 총론. 그걸 그림으로 그 다음에 나와 있어요. 얘는 보통교과, 지금 여기가 일반계 고등학교이기 때문에 보통교과 기초 이수 단위와 또 선택 과목을 해서 총 192학점을 이수하게 된다라는 거 나와 있습니다. 이 과목은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 국어 과목에서 국어도 있지만 여기 선택 과목 그 다음 화면 하나만 더 넘기겠습니다. 교과 군이 국어예요. 근데 국어에서 공통 과목은 국어도 있지만 국어 말고 문학이나 독서 이런 거는 일반 선택이에요. 그 뒤에 고전 읽기 심화 국어는 진로 선택이에요. 이걸 왜 구분해놨는지 이미 아셔야 돼요. 진로 선택은 성취도 3단계에 석차 등급을 산출하지 않는다.
알고 계시죠? 석차 등급, 그러니까 성취도 분포 비율을 산출한다. 어마어마하게 여러 해 동안 얘기하고 있는데 아직도 그걸 모르시는데 교육과정을 편제하면요. 우리 학교에서 국어 과목에 뭘 편제했나? 영어 과목에 영미문화 읽기가 있네? 얘는 3단계 진로 선택 과목이네? 이렇게 성적 처리 방식이 다를 거네? 라고 알고 계셔야 돼요. 특히 사회, 역사, 과제 이런 데서 여기 없는 걸 또 끌어다 편성해요. 여기 없는 거 뭐냐? 전문교과 원투에 있는 걸 끌어다 편성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걔네를 끌어오면 진로 선택으로 보통 끌어와서 편성하기 때문에 이 진로 선택 안에 그 내용이 들어간다. 교육과정부 담당 부장님들은 그 편성할 때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성한 것과 누가 연결되냐? 여기 예술체육까지 이건 총론에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안내드린 거라 그냥 내 과목이 어디에 있다 선생님들 알아보실 수 있게 하면 돼요. 교육과정 총론 책자에 있는 거고 그 뒤에 전문교과 원투 듣도 보도 못한 예를 들어 고급 수학을 배운다. 그럼 전문교과입니다. 근데 그걸 과학 계열에서 할 수도 있고 수학 계열에서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과군을 수학에다 얘를 편성할 수도 있고요. 과학에다 편성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교과군 잘 기억하시라 그랬죠. 생활기록부에 교육과정 등록할 때 수학을 등록하고 그 수학을 선택했냐 또는 과학을 등록하고 그걸 선택했냐에 따라 달라요. 생활기록부에 기록되는 게. 그래서 우리 학교 교육과정 편제표에 뭐에서 편성했나를 꼭 보셔야 돼요. 그걸 누르고 교육과정 등록할 때 들어가셔야 됩니다. 임의로 가는 게 아니고. 자, 그럼 전문교과 2까지 거기 예시자료에 엄청나게 나와 있죠. 전문교과 1, 2. 참고해서 이런 과목은 인문계 교과에서 끌어오는 거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여기 교과 성적 평정 방식, 성적 처리 방식인데요. 선생님들이 보통 교과목으로 내용을 등록하면 5단계 석차 등급을 산출한다. 이게 나와 있는데 이 중에 과학탐구 실험은 석차 등급을 산출하지 않는다. 작년과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요. 예를 들어 진로 선택 과목은 성취도 분포 비율을 입력하지만 3단계로 하고 석차 등급은 산출하지 않는다. 그런데 그중에 교양교과군은 또 제외된다. 이런 식으로 달라요. 그거에 맞춰서 등록을 하시라는 거. 전문교과 1은 예를 들어 특성화 고등학교에서는 이렇게 산출해요. 5단계의 석차 등급까지. 하지만 일반 인문계 교과에서 인문계 학교에서 전문교과 1을 진로 선택으로 끌어다 편성을 하면 이 진로 선택과 동일하게 성적 처리를 해야 된다라는 게 교육과정 총론에 나와 있어요. 거기에 맞춰서 하시라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어서 이대로 해야지. 이건 특성화 고등학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을 아시는 교육과정부에서 성적 처리 방식에 맞게 등록을 해야지 그 내용을 틀리게 등록하면 안 되고 그 편제표 등록은 반드시 누굴 보고 하시냐.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에 보고한 자료가 있습니다. 임의로 하는 거 아니에요. 교육지원청에 편제표를 3개년치를 보고를 해요. 그러면 그 등록된 걸 보시고 얘가 어느 과목군의 무슨 과목이다라는 거 거기에 맞춰서 성적 처리가 되기 때문에 꼭 등록해 주셔야 돼요. 왜? 과목별 성적 처리 유형이 자동으로 세팅됩니다. 누구만 빼고 뒤에 학교에 고시회 과목을 등록하는 게 있어요. 그것만 빼고 걔만 수동으로 해줘야 돼요. 나머지는 선생님들이 교육과정을 등록할 때 성적 처리 방법을 자동으로 물고 들어가서 잘못 등록하면 성적 처리 방법을 수정할 수 없어요. 근데 나중에 성적 처리가 끝난 후에 성적을 재처리해야 되는 일이 발생하는 학교들이 종종 있습니다. 자, 동일 과목 기술 과정이죠. 기술점 과정을 기술 선생님 한 분과 가정 선생님이 나누어 수업한다. 그래도 과목은 한 개입니다. 교육과정에 등록하는 건. 기본교육과정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별도 교육과정을 운영할 때예요. 일반 교육과 통합교육을 하는 아이들은 이걸 안 씁니다. 특수교육과정을 별도로 운영할 때 등록해서 할 수 있게끔 특수학교 매뉴얼, 특수학교 선생님들한테 따로 있어요. 근데 그걸 사용하지 않는다면 일반 아이들과 동일하게 처리합니다. 그 다음 직업과정 위탁학생이 수강하는 전문교과. 직업위탁 과목은 보통 전문교과 2에서 과목들을 가져와요. 일반 우리 학교에 있는 과목이 아니에요. 직업위탁이라는 내용 자체가. 그래서 편성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그걸 또 하는 위탁기관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전문교과 2는 직업위탁과정에서 온 성적을 그대로 등록해주고 여러분 학교들은 인문계고죠. 직업위탁과정을 운영하는 학교가 거의 없어요. 또는 인문계에 직업과정이 같이 있어서 운영하는 학교는 거기에 맞춰서 성적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등록하는 방법이 이렇게 메뉴로 나와 있는데 이건 알아보기가 어려워서 밑에 나이스 화면으로 말씀드릴 건데요. 나이스 화면은 움직이지 않죠. 제가 움직이는 화면으로 잠시 나이스로 들어가서 말씀드리고 빠르게 넘기겠습니다. 어디로 가느냐? 교육과정 메뉴고요. 현재 3시간 배당에 여기 현재 시간 배당 관리가 있습니다. 2022학년도 제가 2개를 샘플로 등록을 한 건데요. 등록을 누르시면 예를 들어 교육과정 화면이 뜨고 얘가 국어다. 국어에 일반 선택이냐 공통 과목이냐 진로 선택이냐 여기에 있는 걸 클릭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화법과 작문이다. 그럼 단위수가 뭐 3단위짜리다. 3만 넣고 저장하면 실수는 자동으로 들어와요.
특성화 고등학교는 1학년이 단위수가 아니고 학점수가로 바뀌어 있을 거예요. 얘를 저장하면 그 내용이 이렇게 뒤에 화면에 이렇게 지금 제가 화법과 작문을 넣었죠. 성적 처리 방법이 자동으로 따라와요. 확인까지 이걸 해주셔야 돼요. 등록하시면서. 그런데 제가 지금 여기 사회과제연구라는 건 다르게 등록했어요. 어떻게 등록했냐. 제가 등록한 걸 지우고 다시 할 거예요. 얘를 잘못 등록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삭제하시면 바로 없어져요. 저희 학교 아직 아무것도 안 넣었기 때문에 제가 움직이는 화면을 보여드리는 거고 등록을 누르는데 여기에 일반 과목들이 있으면 좋아요. 국어, 뭐 수학, 영어, 뭐 과학 과목 안에 있는 거 또는 사회 과목 안에 있는 거 똑같은 과목도 다른 데서 찾으시면 안 돼요. 근데 사회 과목 안에 제가 아까 사회 과제 연구인가요? 그 내용은 없어요. 사회 과제 연구 없어요. 사회 문제 탐구 있는데. 그건 뭐냐? 저희 주문형 강좌로 진로 선택에서 끌어온 거예요. 그럼 여기 안 뜨는데 어떡해요? 자, 여기 밑에 아래쪽 이 부분을 못 찾으시더라고요. 현재 이동 과목군 진로 선택은 전문교과 2는 일반계 과목에 여기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몰라? 전문교과 1, 2는 일반계로 등록된 우리 학교에는 안 떠요. 우리 학교가 특성화면 여기 전문교과 1도 뜨고요. 뭐 전문교과 2도 떠요. 우리 학교가 특성화 고등학교는. 근데 저희 일반고를 안 뜨면 여기에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사회과제연구인가요? 이렇게 과목 찾기를 하면 과목이 있으면 나타나는데 데이터가 없대요. 사회과제자가 빠졌죠. 이렇게 자동으로 이건 검색돼서 온 거예요. 어디에 편성한 거냐? 사회 과목 안에 편성돼서 여기 편제명이 사회 도덕 안에 진로 선택 과목으로 지금 가져온 거예요. 편제를 전문교과 2에서 자기가 가져왔죠. 그러면 성적 처리 유형을 전문교과 2를 끌어오면 아까 말씀드렸죠. 편제를 이동한 거죠. 그럼 원래 전문교과 2는 그 특성화고에 맞춰서 성적 처리 방식이 다른데 우리는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진로 선택으로 편성하기로 했으니까 진로 선택에 맞게 3단계 성취도 분포 비율로 하게끔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얘를 저장하시면 아이고 제가 단위수를 안 넣네요. 실수를 여기다 예를 들어 2시간짜리다 넣으면 그 내용이 단위수를 제가 잘못 넣었죠. 단위수가 입니다. 그러면 실수는 자동으로 들어가고요. 이렇게 저장해서 만들었어요. 그러면 뒤에 보시면 이렇게 기존의 편제표에 없던 과목도 만들죠. 잘못 만들었어요. 고민하지 마세요. 얘를 누르시면 삭제할 수도 있고 얘가 공동교육과정으로 운영돼요. 이걸 별도로 반드시 들어와서 클릭해 주셔야 돼요. 공동교육과정은 밖에서 하는 게 아니고 여기 들어와서 누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저장하면 이 아이는 공동교육과정으로 이 과목 안에 들어와서 성적 처리한 아이들은 나중에 생활기록부에 뒤에 성적 처리된 뒤쪽에 비고란에 공동 이렇게 그런 내용이 들어가요. 다른 학교 학생이 여기 와서 수업을 들었다 그러면 공동 타 기관인가 이렇게 내용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 지금 이제 화면을 다시 연수물로 오겠습니다. 연수물에 있는 건 안 움직여서 제가 움직이는 걸 보여드린 거예요. 자, 연수물에 이렇게 등록하라는데 첫 번째 진로 선택 과목 생활기록부 서식이 나와서 진로 선택 과목은 별도로 이렇게 아래쪽에 나온다. 근데 여기 실용 수학도 사실은 진로 선택인데 왜 여기 들어있나 사실 잘 모르겠어요. 진로 선택이 생활기록부에 별도 이렇게 양식으로 나온다는 걸 그냥 샘플로 하나 보여준 거고요. 참고하세요. 진로 선택으로 등록돼서 처리돼야 그렇게 생활기록부에 나오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공동교육과정 등록한 후에 공동 체크하신다고 그럴 때 다른 학교에서 들은 사람들은 타기관, 타교개설 이런 걸로 표시가 됩니다. 생활기록부의 성적 뒤쪽에 표시되는 겁니다. 아까 수정하는 건 화면으로 말씀드렸으니까 설명서는 참고해서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현재를 등록한 후에 다시 눌러서 공동교육과정을 누르고 성취도 분포 비율 3단계 지정된 거 아마 못 바꾸게 돼 있고 공동교육과정은 이렇게 처리해라 라고 아까 위에서 잠시 지나온 제가 성적 처리 유형이 어디 있냐 하면 성적 처리 유형이 여기 있죠. 여기에 제가 이걸 지적 안 하고 들어온 거예요. 공동교육과정은 이렇게 처리한다라고 나와 있죠. 여기에 맞춰서 지금 등록하는 게 아까 연두색 그림에 뜬 화면입니다.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여기 연두색 성적 처리 방법 나와 있죠. 자, 그다음 두 번째 교육반 일반 과목입니다. 여기 공통 과목이나 또는 일반 과목, 진로 선택 과목 마음대로 클릭해서 단위수만 넣으면 자동으로 시간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움직이는 화면으로 보여드렸고요. 여기는 수학 교과에 대한 일반 선택 과목, 자기 교과군을 클릭하고 꼭 들어가셔야 된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제일 못 찾으시는 게 지금 여기 진로 선택, 과학 교과의 진로 선택이다. 이렇게 자기 교과군 누르고 들어오시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 요거만 별표 쳐놓으세요. 제가 아까 이 부분을 못 찾으신다고 말씀드렸죠. 사회 역사 또는 과학이나 교양에 있을 수도 있어요. 기술 이쪽에 관련되어 있을 수도 있고 특별하게 편제 이동해서 하는 건 아래쪽에 넣어서 과목 찾기로 단위수 넣고 그러면 편제 이동이기 때문에 성적 처리 방법도 거기에 맞춰서 저장을 하시면 그리고 수정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 부분은 별표처럼 해서 이걸 못 찾으시는 편제를 이동할 땐 이렇게 넣어라. 화면에 안 나오니까 못 찾으세요. 그 다음 과학 계열에서 여기 전문교과 이거는 특목고 선생님들 하면 이렇게 안 떠요. 여기 특성화고나 또는 직업과 특성화가 같이 있는 학교들에서 학교 유형이 달라야 이 화면이 뜨는 거예요. 왜 우리 학교는 안 뜨지? 전문교과 원투는 전문교과 원투를 운영하는 학교고요. 아까 일반 보통교과 만드는 거 인문계 고등학교입니다. 왜 매뉴얼이 있는데 나는 없지라고 하시면 안 돼요. 자, 그와 관련된 게 여기 또 나와 있어요. 뭐냐?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는데 여러 개 학교를 같이 하다 보니까 이 여러 선생님들 학교에서는 이거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직업공동과정, 전문교과 2교과를 운영하는데 여러분 학교는 주로 인문계 고등학교만 아이를 보내요. 직업위탁에. 그럼 올 성적을 받기만 하면 되는데 운영하는 학교 측의 얘기예요. 이건. 운영할 때 여러 학교가 섞여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 A라는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항공기 일반이 공교 학생도 있고요. 타교 학생인데 일반고 학생도 있고요. 타교 학생인데 직업고 학생도 있어요. 그러면 성적 처리 방식이 달라요. 왜? 일반계는 전문교과를 진로 선택으로 3단계로 하라고 했고요. 전문교과 2를 특성화고에서는 5단계로 해요. 그러면 똑같은 과목을 듣고 있지만 학교급 부분마다 이렇게 다르게 할 수 있다라고 예를 들어 성적 처리 방식의 학업성적관리 지침과 그 교육과정 운영에 안내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일반 인문계에서는 운영을 직접 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관여하진 않고 아이가 다른 직업계 가도 5단계가 아니고 3단계로 직업위탁과정에 참여한 아이가 가져올 거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 다음 창체 이제 마지막 여기 교육과정에 그래서 다 등록이 됐어요. 그러면 창의적 체험 활동에서 여기 시수가 합해서 우리 4단위 68시간이 되게끔 학교에서 계획한 시수. 이 계획 시수는 어디에 있냐? 편제표에 상체에 자율활동 몇 시간 뭐 몇 시간에서 전체 단위수가 일치해요. 여기에 자율활동과 뭐 진로활동은 원래 거보다 더 많이 동아리 활동도 원래 거보다 더 많이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희가 수학이 1단위가 17시간으로 17주를 기준으로 17시간으로 하지만 19시간, 20시간이 나왔다고 그걸 20시간으로 입력하지 않죠. 편제표에. 여긴 계획지수 총합해서 68시간 4단위 교육과정 편제표에 등록된 시간을 그대로 넣으시는 겁니다. 우리 자율활동 교육과정 왜 행사활동 많아요? 많은 시간 다 넣으라는 거 아닙니다. 편제표에 있는 단위수에 맞춰서. 그러면 이제 편제가 모두 등록되면 편제 배당표에서 이렇게 조회를 하시면 여긴 잘 안 나오는데 제가 잠시 학기가 바뀌어서 저희 학교께 안 나오겠네요. 올해 건 제가 등록을 안 했고요. 등록을 하면 등록된 게 이렇게 조회가 돼요. 지금 현재 몇 단이 등록돼 있다. 여기 7단이죠. 요게 단위수가 한 학기 기준으로 30 창체까지 다 등록되면 34가 나와야 돼요. 근데 넘치는 경우 있어요. 네, 있어요. 저희 주문형 강좌를 2시간 더 운영해요. 그럼 36단위가 될 수 있어요. 주문형 강좌를 듣는 아이가 일부지만 그래도 36단위. 보통은 34단위인데 우리 왜 이렇게 많죠? 뭘 안 했을까요? 네, 선택 과목군 관리를 등록을 안 해주면 그게 많아요. 자, 여기에 선택 과목군 교육과정을 등록하고 나서 예를 들어 1학년에 예를 들어 음악과 미술을 집중이수나 선택 과목을 하겠다. 그럼 일부는 집중이수, 그러니까 일부 학생은 아빠는 뭐 음악을 듣고 뒷반은 미술을 듣는다. 그럼 여기서 선택 과목군이나 또는 집중이수로 등록을 해줘야지 그 듣는 학생만 현재 단위수가 수정돼서 여기 현재 단위는 다 되고 나면 이 아래쪽에 있는 단위수 글씨가 34단위가 맞아야 되고 여기 단위수가 학기 단위로 34입니다. 자, 그래서 34단위에 주문형 강좌나 뭐 공동교육과정이나 있어서 그만큼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습니다. 나머지 아이들은 선택 과목군 하면 여기에 나타나요. 뭐라고 나타나냐. 몇 개 과목 중 택 2, 몇 회 과목 중 택 1 이런 걸 등록해 주시는 거예요. 이건 매뉴얼을 보고 하세요. 그 다음에 자 이렇게까지 하면 일단 교육과정 편제표는 등록이 돼요. 편제표는 등록이 됩니다. 그리고 편제표 등록하고 그 다음 저는 이제 이따가 시간표 쪽에 수강학생 편성을 보통 교육과정부에서 많이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내용은 시간표 하면서 또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 이제 편제표는 34단위 모두 등록을 했으면 담임 편성을 합니다. 지금 하셔도 돼요. 업무분장 발표가 났죠 학교에서. 그러면 지금 아무 때나 담임 편성하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 1학년 1반부터 담임 드래그 앤 드롭 끌어다 놓으시는데 여기 기본 옵션 이렇게 해놓으셔야 돼요. 학생부는 반영이 돼야 되고요. 처음은 오류수죠. 처음. 그런데 중간에 한 달 있다가 이 선생님이 갑자기 담임이 변경됐어요. 사정상 병가를 들어가셨어요. 생활기록 그 담임이 바뀌어야 돼요. 그러면 이력 추가로 여기서 똑같은 메뉴에서 바꾸시는데 처음은 오류수죠. 넣었어요. 내가 30명의 1, 2, 3학년 담임을 넣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잘못 넣었어요. 홍길동을 넣어야 되는데 홍길순을 갖다가 잘못 끌어다 넣었어요. 그럴 때 오류수정으로 다시 얼른 가서 고치시면 돼요. 그러면 생활기록부도 알아서 그 전에 잘못 넣은 사람은 기록이 안 되고 새로 넣은 사람으로 알아서 됩니다. 그럼 이렇게 넣고 나면 그 담임교사에게 권한이 가려면 이 담임을 편성한 교사가 나의 메뉴에서 권한관리에 내가 권한을 넣어준 교무자료 권한 승인에
내가 부여한 담임에 대해서 승인 요청을 해요. 어떻게 요청해요? 지금 처음 등록했죠. 학년 초에 신규 등록으로 하시고 담임교사 업무 해가지고 등록하시고 그 다음에 승인 요청해서 결제까지 나야 그 담임이 그 반의 생활기록부 업무를 볼 수 있어요. 그 담임이 그 반에. 요걸 해주셔야 돼요. 담임 편성하시는 분이.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누가 있냐? 담임. 그 다음에 교과 담당 교사도 그 편성한 사람이 권한 승인을 해주셔야 되고, 나의 메뉴, 그 담임을 등록한 사람의 나의 메뉴에 아래쪽에 이게 3번 나올 거예요. 동아리 편성한 동아리 담당 교사도 이걸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럼 지금 미리 편성을 해놓으면 나중에 생활기록부 반영하지 않아도 진급만 되면 알아서 진급생 학적 반영하면 담임 이름이 자동으로 쫙 들어가요. 생활기록부 반영을 안 해도.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렇게 담임교사는 편성을 마치고요. 지금 미리 다 해놓으셔도 됩니다. 두 번째, 과목 개설 관리, 강의실 관리인데요. 보통 1학년 일반 교실을 1학년 일반 강의실명으로 반명을 강의실명하고 같이 써요. 보통 헷갈리지 말라고. 반명. 그런데 특수학교에 우리는 어학실이 있어, 공학실이 있어, 또는 연극교실이 있어, 심리학교실이 있어. 그러면 특수 수업하는 데를 교실을 따로 등록해서 거기다 학생을 배정하실 수 있습니다. 기존의 학급은 물론 당연히 기본으로 해두고요. 특별실이 또 추가로 이동 수업하는 것들이 있으면 등록하실 수 있고, 등록 안 해도 돼요. 네, 안 할 수 있는데 플러스 1 수업을 하는 게 있다면 해주셔야 되겠죠. 자, 1학년 일반 아이들이 일반도 가지만 여기 뭐 공학실도 이동한다. 그러면 강의실 등록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전 학년 전반이 숫자 이상으로 강의실 일반 만들어져야 되고요. 만들어지고 나서 거기다 이제 학생과 교사를 넣어요. 자, 일반 과목 관리는 이제 수업계 선생님의 그 시간표에 예를 들어 첫 번째, 강아무개라는 교사는 영어 교사인데 1학년 일반 2반을 들어간다. 체크해서 저장해 주는 거예요. 두 번째, 강아무개 2라는 교사는 똑같이 영어 교사인데 1학년 3반, 4반을 들어간다. 클릭해서 저장해서 모든 교사가 수업 들어가는 반을 다 매칭해 주셔야 돼요. 선택 과목을 수업하는데 어떻게 해요? 강아무개라는 교사는 1학년 1반, 2반의 합반 아이들을 들어간다. 둘 다 해주시고 나중에 학생만 수강 학생을 1반에 3명, 2반에 5명 배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선택 과목 배정이 복잡해요. 이렇게 국영수처럼 한반 아이들이 다 듣는 아이들은 일괄 배정해서 별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자, 모든 수업하는 교사를 모든 교과와 그 다음에 들어가는 수업반을 저장하는 게 여기 과목 개설 현황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표에 있는 모든 수업 선생님을 여기다 배정을 해요. 자, 그 다음에 화면이 바뀌었죠. 두 번째 여기 수강학생 편성. 그래서 모든 선생님의 모든 반을 여기 과목 개설 현황에서 끝났다면 거기다 학생을 넣어줘야 돼요. 어떻게 넣어주냐. 지금 여기 네모 표시된 게 국어죠. 국어 지금 이미 25명이 이렇게 편성돼 있어요. 근데 편성되기 전에 여기 전부 0명이에요. 0명. 지금 이건 편성이 된 화면이에요. 0명인데 예를 들어 1학년 2반의 국어라는 게 보이죠. 1학년 2반, 강의실 2는 2반이에요. 2반 국어면 예를 들어 2반 학생이 이렇게 조회가 돼요. 아까 반하고 매칭을 시켰기 때문에 반의 명렬표 아이들이 조회되는데 이 밑에 조회돼요. 이 밑에가 뭐냐? 미편성 학생. 아직 편성 안 했어요. 1학년 2반 학생이 25명이 몽땅 조회가 돼요. 그럼 얘네를 전체를 다 하고 싶어요. 자, 컨트롤 A 하나를 누르고 컨트롤 A를 눌러서 모두 선택한 후에 6번을 누르면 한꺼번에 위로 쫙 가요. 하나를 선택하고 1번을 선택하고 스크롤 바를 쭉 내려서 저 아래 가서 쉬프트를 누르고 마지막 번을 누르면 처음부터 끝까지 선택돼요. 선택하는 방법은 나이스 매뉴얼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선택해서 모든 아이들을 다 위로 올리면 여기가 미편성 학생이 0명으로 바뀌고 편성 학생이 25명이에요. 그리고 저장하면 이 아이들은 모두 1학년 2반 국어 수업을 듣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샘플로 예시는 안 돼 있지만 이게 생명과학인데 1학년 2반 학생에서 5명만 들어요. 그럼 5명만 위로 올려주셔야 돼요. 이것 때문에 교육과정부에서 선택 과목을 아이들 선택한 걸 보고 1학년 2반 5명, 1학년 3반 10명 이렇게 넣어서 그 선생님이 1반, 2반을 들어가지만 수강 학생은 걔네들이 따로 편성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건 바꾸지 마세요. 여기 기본이 학생 출결 미적용이라는 게 있는데 이 출결 미적용을 체크하면 내가 1학년 2반 수업은 들어가지만 그 아이들 수업 출결을 체크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2반 수업 들어가는 선생님 2반 출결 체크를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아이들마다 체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비어있는 제가 기본 옵션이에요. 근데 가끔 이걸 해야 되는 게 이거 아니고 이 뒤에서 출결만 따로 편성하는 경우가 있어요. 잠시 후에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선택 과목인 경우 선택한 학생만 편성을 해주시고 전체인 경우 전체를 편성해 주시면 1학년 2반에 A라는 과목에
국어 과목에 이렇게 몇 명이 수업을 듣고 있다라는 걸 올려서 만들어주고 만약에 다 편성해 있는데 전입생이 오면요. 전입생을 학적 처리할 때 반영할 수 있는데 반영 안 하면 여기 전입생이 뜨악하니 미편성된 한 명 조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아이를 편성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혹시 위탁 학생이 있어서 위탁 기관에서 확실히 성적을 가져온다. 그럼 그 아이는 국어 수업을 하나도 듣지 않을 예정이다. 그럼 여기서 편성 안 하고 밑에 놔두시면 돼요. 그러면 그 아이는 일람표에 성적 일람표에 수행평가 지필평가 일람표에 위탁 학생으로 아예 나타나질 않아요. 그럼 편하죠. 근데 중간에 아이가 듣다가 위탁에서 돌아왔어요. 그럼 다시 편성을 해줘야 돼요. 자, 그런 변동 작업들이 있습니다. 여기 수강 학생이 추가로 중도 복교한 학생이 있으면 이렇게 추가로 그 아이만 다시 편성해주면 된다는 거 그 반에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모든 과목을 편성하면요. 여기 보면 창체. 창체는 기본으로 담임으로 일괄 등록해놓고 시간표 운영할 때는 담임, 부담임 뭐 왔다 갔다 등록하는 건 시간표에서 하는 거예요. 기본 운영자는 담임으로 해서 담임이 생활기록부의 창체 부분, 진로활동, 자율활동, 그다음 봉사활동을 담임이 입력하죠. 그 권한을 가져가는 거예요. 여기서 일괄 등록이라는 의미는 나이스 생활기록부에 그 부분을 등록하는 겁니다. 물론 그중에 동아리는 동아리 담당 교사가 관리하겠죠. 담임교사는 동아리 배정만 합니다. 일괄 등록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 또 교무자료 권한 승인이 이제 나왔어요. 아까 담임 편성에서도 나왔죠. 어디라 그랬냐? 나의 메뉴. 누구 나의 메뉴예요? 그 교육과정 과목을 편성하신 선생님의 나의 메뉴에 가면 여기 권한에 승인을 해줘야지 그 교과목 권한이 그 선생님에게 부여돼요. 얘를 전체 선택해서 승인 요청. 아까처럼 학년초 업무 배정 또는 교과 배정이라고 해서 승인 요청 올려주시면 이게 완결되면 국어 수업을 들어가는 김 교사가 그 반 국어를 열어볼 수 있는 명렬표를 열어서 성적 출결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자, 교과 나의 메뉴에서 교과 등록하신 선생님이 결제 꼭 올려주십사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자, 기한문 상신 나와 있죠. 교과 담당 교사 권한 부여라고 해서 상신하면 신규 등록한 걸 중간에 변경되면 변경도 이렇게 결제를 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교무 일지, 학교 일지 관련해서 행사 코드인데요. 행사 코드는 이미 이전 연도에 있는 걸 거의 다 쓸 수 있어요. 올해 새로 생긴 행사가 있다면 그 올해 이제 선거가 두 번 정도 있는데 이미 선거일이 등록돼 있는 코드가 있을 수도 있어요. 확인해 보시고 등록돼 있는 게 있으면 그것만 뭐 문장을 바꾸든지 해서 편집해서 쓰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제일을 넣는데 자, 공제일이 뭐냐? 얘가 공휴일이냐 수업일수에 들어가냐 휴업일이냐 수업일수에 포함되냐 여기 보시면 공제일이에요. 공휴일, 휴업일 해당 없으면 수업일수에 플러스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등록돼 있냐에 따라서 학사 일정을 등록하고 수업일수가 안 맞아요. 월별 1월에 하나 없어요. 그럼 이 부분이 그 등록된 달에 잘못된 게 있나 확인하시면 됩니다. 전일 행사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없지만 뭐 체육대회 또는 수학여행 이런 게 전일제 행사다. 근데 전일제 행사지만 창체에 자율활동에 해당하지 않는 교육과정 외 행사 활동이다. 교육과정 내가 있고 외가 있어요. 내라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전일제 행사는 대부분 교육과정 외 행사거든요. 그걸 구분 못 하시는 분도 있으신데 나중에 실수 조회하면 그게 따로 조회돼요. 등록하실 수 있다는 거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그리고 학생부 특별활동에서 학생부 특별활동은 뭐냐? 이게 자율활동이냐 진로활동이냐 동아리는 뭐 동아리로 별도로 들어가니까 자율 진로 또는 미반영 반영하지 않는 그냥 행사다. 그냥 행사도 넣으실 수 있거든요. 이런 걸 여기서 등록해 준 게 저 오늘 수업 시간에 뭐뭐 했는데 누가 기록을 하려고 했는데 안 떠요. 그러면 이 부분이 등록이 안 되면 누가 기록이 안 떠요. 또는 시간표에 잘못 등록하면 시간표에서 봉사활동이나 이런 진로활동으로 시간표에서 등록해주지 않아도 누가 기록 날짜에 그 날짜가 뜨지 않는 경우 있습니다. 이 행사 코드나 학사 일정 등록은 수업일수와 시간표와 연동된다는 거 꼭 같이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코드를 다 등록했으면 연가 학사 일정을 등록하는데 수업이 있는 날에 코드만 맞게 등록됐으면 드래그 앤 드롭으로 갖다 놓으시면 되는데 놓기 전에 제일 먼저 할 게 있죠. 뭘 하냐? 공휴일 정보 생성. 자, 주 5일째 수업을 하는 경우 토, 일이 휴업일로 공휴일로 되죠. 우리 학교는 그날 수학여행을 가서 수업일로 잡을 거예요. 내가 나중에 수정하실 수 있어요. 그런 건 특수한 하루잖아요. 그런 때는 고치시고 기본적으로 매 주말마다 휴일을 일일이 마우스로 클릭하지 않으시려면 버튼으로 한 번에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한 번에 하면 되는데 이걸 안 하고 다 등록하고 나중에 하면 이거 안 돼요. 그래서 먼저 꼭 하시라는 거. 그리고 마우스를 끌어다 수업일수로 올려놓습니다. 올려놓으시면 여기 연간 학사 일정 조회가 있어요. 지금 그 화면은 캡처한 게 없는데 학사 일정 조회를 하면 뭐가 뜨냐면 1월 수업 일수 며칠,
2월 수업일수는 월별 수업일수가 작아서 전체 수업일수가 떠요. 그럼 나 1월 수업일수가 우리 학교 학사 일정과 안 맞아요. 그럼 뭔가 잘못 등록하신 거예요. 가서 그걸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1학기니까 1학기만 할래요? 아니요. 1년치 다 등록해 놓으시고 연간 학사 일정 조회해서 연간 수업일수 우리 학교 190 또는 191일인데 그 내용이 맞는지를 미리 확인하셔서 내가 뭘 잘못 등록했나 확인하시는 거예요. 여기 조회해서. 그리고 그걸 조회하면 이 뒤에 연간 수업일수 확보 계획에서 요일별 수업일수까지도 찾을 수 있어요. 나이스에서 다 계산해줘요. 교무부장님들 이거 일일이 수작업 계산하시거든요. 달력 보고 막 세세요. 여기 미리 등록하면요. 여기서 수업일수와 연간 학사 일정 이거 다 해서 수작업 그거 계산하는 거 큰일이에요. 그래서 여러 사람이 맞춰보고 맞았나 틀렸나 확인하는데 여기에 등록해서 하면 나이스에서 아주 똑똑하게 수업일수 잘 맞춰서 계산해 줍니다. 요일별로도. 요 내용 메뉴들을 활용하시도록 안내드리겠습니다. 기존과 달라진 건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잘못됐으면 여기 와서 다시 수정해서 조회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이제 시간표인데요. 이 시간표 부분은 나이스에서 가장 안 되는 부분이에요. 안 되는 부분이 뭐냐? 고등학교는 여기 시간표를 이 나이스에서 짤 수도 없어요. 그래서 외부 프로그램을 싸서 그걸 일괄 다운로드 양식을 내려받아서 양식 파일 받기로 여기 내려받으셔야 돼요. 나이스에 파일 업로드하는 건 다 나이스에서 받는 양식이 맞아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양식 파일을 일괄로 내려받고 6번 앞에 그 파일에다가 외부 프로그램 걸 한 후에 일괄로 올리시면 기초시간표부터 짠 시간표 내용을 올리실 수 있습니다. 고교 학점제 때문에 동시 수업하는 과목들이나 내용이 많아서 굉장히 어려우실 거예요. 앞으로 더 많이 어려워질 겁니다. 그래서 외부 프로그램에 해서 일괄 양식을 내려받아서 그 파일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올린 후에 그 뒤에 자 기초시간표 혹시 안 들어간 자리가 있거나 업로드 안 됐으면 해도 되고 여기는 수작업으로 하나씩 한 반씩 일일이 클릭하는 거예요. 한 2, 3일 걸리면 다 하긴 해요. 자, A라는 교사가 몇 반 몇 교시에 들어간다 하지라는 겁니다. 그럼 시간표를 짤 때 조심할 거 주문형 강좌나 또는 공동교육과정도 시간표에 포함될 수 있도록 편성해 7, 8교시, 7, 8, 9교시 표시해 주라는 겁니다. 그 다음 이동 수업에서 세 반이 합해서 3명 교사가 따로따로 들어간다. 5, 6, 7반이 합해서 5반 A 교사, 6반 B 교사, 7반 C 교사 이렇게 교사만 다 맞춰서 3명 들어가면 오류가 사라진다는 거. 그래서 기초시간표 등록할 때 차근차근 하시면 처음에 오류가 뜨던 것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 다음 팀티칭 나오는데요. 기술과정 2시간, 2시간씩 나눠서 들어갈 때도 각각 2단위, 2단위를 기술 2단위, 과정 2단위로 적용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교육과정 편제 과목은 하나로 넣는다 했죠. 자, 그래서 완료가 되면 기초시간표 검증을 합니다. 오류가 있나 없나. A라는 교사가 동시간대에 2반 들어가나 이런 걸 보라는 거예요. 얘가 검증해주고요. 검증이 완료되면 학기 1학기를 반영 전체를 하겠죠. 그러면 1학기 전체가 반영됐는데 중간에 이제 수업 이동을 한다거나 결보강을 할 때 실지 운영을 하고 하다가 중간에 A라는 교사가 못 나오게 되면 그 A라는 교사 성적 일람표까지 이름이 바뀌게 하려면 과목 등록부터 다시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과목 등록하고 시간표에 그 교사 그냥 일시적으로 쓸 때는 시간표에서 일정 기간 그 교사 한 달간만 그 교사만 넣었겠다 하면 그런 관리도 기존과 동일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한 달 동안 일괄로 그 교사로 변경하실 수도 있어요. 결보강일지 얘는 작년 올해 코로나로 결보강이 엄청 있었어요. 교사들도. 그래서 그 결보강이 결국은 수당과 관련해서 쥐꼬리만한 수당이지만 수당을 주잖아요. 그래서 이 일지를 결제해서 보관하기 때문에 수정이 됐을 때는 재상신하시라는 안내 다시 드립니다. 기존 시간표 운영과 동일합니다. 그 다음 동아리활동 담당교사로 가겠습니다. 동아리활동 담당교사는 동아리활동 담당교사가 첫 번째 동아리 부서명 등록하는 화면이에요. 동아리활동 부서 반 등록이라고 나와 있는데 방송반이라는 동아리가 일반 동아리냐 자율 동아리냐 청소년단체냐 청소년단체는 거의 사라지죠 이제. 방송반이 일반 동아리다. 기본이 일반 동아리예요. 일반 동아리라고 하고 그리고 거기에는 담당 교사가 이모 교사다. 국어 담당하는 이모 교사가 그 교사다라고 저장해주면 방송반이 이모 교사로 됩니다. 근데 여기 지금 빨간 걸로 가려져서 안 나오는데요. 나이스 매뉴얼에 보시면 여기가 반정보 반없음이 있어요. 반없음이 도대체 뭐냐. 예를 들어 방송반이 인원이 많아요. 방송반이 40명인데 2학년이 40명, 1학년이 40명이라 교사 2명을 배정할 거고 1반, 2반으로 할 거예요. 그러면 방송반, 근데 어떤 학교에서는 이거는 방송 1반, 방송 2반 이렇게 그렇게 만들지 마세요. 기본 원칙은 똑같이 방송반인데요. 여기 반 없음이 첫 번째 1반 클릭하시면 돼요. 그럼 방송반 1반이에요. 학년반처럼. 그리고 거기에 A 교사, 방송반 2반, B 교사, 그리고 2학년 애들을 배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학년반 구분해서도 할 수 있고 똑같은 동아리를 반반 나눠서 교사 배정할 때도 그렇고 농구 1반, 농구 2반이 아니고요. 이걸 또 생기부 점검하시는 선생님이 이렇게 하지 마세요 하고 또 생기부에서 점검을 해요. 축구 1반, 2반이 아니고요. 축구반, 이름은 축구반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반을 1반, 2반을 반 구분으로 해서 넣어주시라고 안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동아리 부서 담당 교사가 부서명과 담당 교사가 모두 배정되면 여기도 또 자료 권한 승인이 나와요. 자, 역시 동아리 배정 담당 선생님이 그 한 사람이 나의 메뉴에서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하는 거. 권한 관리에 가셔서 교무자료 권한 승인 관리에서 그 배정한 선생님들이 아래쪽에 쫙 떠요. 내가 배정한 동아리 선생님들. 체크해서 하셔서 동아리 활동 담당 교사 편성이라고 해서 승인 요청을 한번 해주시고 만약에 중간에 교사가 바뀌면 담당 교사를 변경하고 그분도 재상실해서 완결이 돼야지만 A라는 교사가 동아리에 대한 배정된 동아리에 대한 권한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이 결제까지. 지금 이런 거 3개 나왔어요. 뭐 나왔냐? 담임교사 편성하고 배정하는 거. 교과목 담당 교사 편성하고 승인 요청하는 거. 그리고 동아리 담당 교사. 요거까지는 담당 선생님이 배정하고 승인까지 꼭 완료해 주십사 안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담임교사로 넘어옵니다. 담임교사가 우리 반 A라는 나 2학년 10반 담임교사예요. 그럼 우리 반 애들 명령이 쫙 뜨는데 1번 아무개라는 아이를 1번 체크합니다. 이 아이가 간호행정 동아리예요. 클릭하고 저장하면 여기 저장하면 간호행정 부서를 클릭하면 여기 간호행정에 A라는 아이가 들어와요. 그럼 잘못 넣었어요. 여기서 클릭하고 삭제 눌러도 돼요. 이 아이 이름 누르고 삭제해도 되고요. 이 아이 앞에 클릭하고 삭제해도 되고 지우는 방법, 등록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3번이라는 김아무개 아이와 1번이라는 아이가 같은 동아리예요. 둘 다 동시에 체크하고 같은 동아리면 클릭, 저장하면 투명 아이 한꺼번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이미 쓰고 있는 방법과 동일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2022학년도 바뀐 거에 들어있는데요. 위탁학생 관리 메뉴가 이렇게 생기부 기재요령 뒤에 부록에 나와 있는데 여기 제가 이걸 왜 넣어드렸냐면 위탁학생을 등록해서 관리하는데 여기 소년분류심사원이라는 게 있어요. 혹시 들어보신 적 있죠? 소년분류심사원은 이 아이가 어떤 잘못을 했는데 그 잘못한 아이를 소년원을 보낼 거냐 또는 그 보호관찰이라고 해서 학교를 다니면서 주기적으로 검찰청에 가서 지도를 받겠느냐 어떤 걸 할지 아직 결정을 못해서 임시로 한 달 정도 데리고 있어요. 출석 인정 공문이 오면 출석 처리해요. 하지만 그게 위탁생이 아니에요. 그게 잠시기 때문에. 그럼 근데 그 아이를 위탁학생 관리하는 게 아닌데 여기 없는데도 일부 학교에서 공문이 오니까 무조건 위탁학생으로 등록해서 하는데 소년분류심사원 빠졌습니다. 없습니다. 소년원에 갔다면 위탁학생으로 등록해요. 이런 여기에 있는 기관들에 갔다면. 근데 소년분류심사원은 임시기 때문에 출결은 인정해주지만 위탁학생이 아니라는 거. 그리고 각 기관마다 학적이나 성적이나 또는 교과 영역을 얼만큼 인정할 것인가 생기부 기재요령 보고 참고하십사 하고 안내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내용에 대한 거 일반적으로 인문계 고등학교에서는 아이들을 직업위탁가정의 위탁학생으로 보내요.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보내면 그 아이가 어디에 갔냐에 따라서 이렇게 위탁 종류가 달라요. 예를 들어 상공회의소에서 운영하는 게 있고 또 이건 노동부 지정이라고 위탁기관 구분을 이렇게 클릭을 해주셔야 돼요. 직업위탁교육으로 갔지만 이 아이가 어디에 갔냐에 따라서 이런 여러 종류가 있으니까 이 중에 이 표를 보고 맞는 걸 클릭해 주시면 위탁간 내용을 위탁에 등록하면요. 생기부의 첫 번째 메뉴의 학적사항의 전공으로 저장이 돼요. 선생님들 잘 확인 안 해보셨겠지만 생기부에 그 내용이 기록이 됩니다. 전공 과목으로 생활기록부를 반영해야 나타나요. 자, 여기까지 교육과정과 관련된 걸 지금 안내를 드렸어요.